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일 호구의 달 첫째 날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했다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은 실패해가지고 서해 추락을 했고, 추락한 잔해를 1시간 만에 건져 올리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한편 새벽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대피를 준비하라는 지령이 서울 그리고 백령도 등에 퍼졌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한 몇십 분 뒤에는 또 행정안전부가 서울시가 오발령을 했다.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오발령을 했다. 잘못된 발령을 했다 하는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고, 그 직후에 서울시는 경보를 해제했다는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어제 새벽에 좀 부산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불가피한 겁니다. 북한이 남쪽으로 미사일을 쏘았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핵폭탄이 달려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최악을 가정하고 대피 명령을 내리는, 대피 준비 명령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대피 준비 명령을 내리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인데, 어제 왜 이런 혼선이 있었느냐? 이게 바로 문재인 적폐 때문입니다. 문재인 5년 동안 북한이 수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해도 단 한 번도 핵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지 않는 게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뭐라고 답했느냐 하면은, 핵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면은 국민들이 불안해함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대피 훈련 한다고 국민이 불안해서 안 한다면은 배를 타고 갈 때 퇴선 훈련을 하면은 승객이 불안함으로 훈련 안 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월호 사고 같은 것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김일성주의자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그자들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손자가 개발한 핵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감히 방어망을 만들 수 있느냐, 대피 훈련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무엄한 짓이다, 이런 심보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었는데 이것은 뭐 고치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 서울시의 이 경보 내용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어제 제일 잘못한 쪽이 있다면은 그것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서울시의 경보가 오발령이었다고 한 것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아니, 오발령이었다는 것은 그것은 발령하지 않아야 되는 걸 발령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게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합참은 즉시 행정안전부에 통보했고,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경보를 내리도록 지령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가 한 겁니다. 그게 왜 잘못했습니까? 그 탄도미사일이 서울 상공을 지나지 않았으니까 오발령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은 일본은 같은 시각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에 똑같은 대피 준비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때의 행정안전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발령이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발령을 했느냐? 북한의 핵미사일은 위협이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일본이나 미국을 때리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경계태세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 국민이 불안해한다. 이런 문제인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왜 경보 발령을 하는지, 그 다음에 대피를 하면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정도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빠진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서울시가 오발령을 한 건 아니고
오발령했다고 주장하는 행정안전부는 반성해야 됩니다. 어제 경과를 쭉 보면은 이렇습니다. 합참이 어제 6시 한 28분 정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탐지한 직후에 행정안전부에 백령도 경계경보 발령을 요청을 했습니다. 행안부에. 행안부는 17개 광역시도에도 상황 전파 지령을 전달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만 유일하게 위급 재난 문자로 경계경보를 발령했는데 행안부 지령부터가 모호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도 북한 발사체에 대한 언급 없이 대피를 준비하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왜가 빠졌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 내 구별로 총 176곳에서 확성기로 경보 방송을 했는데 듣지 못한 시민들도 많았고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합참이 행안부에 백령도 경계경보 요청을 한 것은 오전 6시 29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였습니다. 백령도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라고 요청한 건데 발사체가 내륙 쪽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해가지고 백령도만 이렇게 찝었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백령도 지역에 오늘 6시 29분 백령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급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행안부에 중앙통제소가 있는데 1분 뒤인 오전 6시 30분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의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지령을 발송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경보 발령 지령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6시 41분에 경계경보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때문이라는 말도 없고 대피 준비하라고만 해놓고 지하시설로 대피하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행안부는 오전 7시 3분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했다는 안내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고 서울시는 7시 25분에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행안부는 백령도에 국한되는 지령을 서울시가 잘못 해석했다는 입장이지만은 오세훈 시장은 어제 오후 1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혼란을 들어서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하죠.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것이고 다만 그 문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그겁니다. 근데 현재 민방위 매뉴얼에는 상황별로 정부가 발송하는 표준화된 문자 메시지 유형이 있는데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응하는 문자 유형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문재인 적폐입니다. 문재인 때는 핵미사일 대피 훈련을 하지 않아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혀 준비가 없었다는 것. 이게 제일 큰 폭로네요.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응하는 문자 메시지의 표준을 아직도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딱 그 문자가 나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제 왜도 없고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망을 하려면은 문재인과 행정안전부를 원망하십시오. 서울시는 다소 미숙했지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가장 잘못한 것은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 때의 행정안전부의 체질이 아직도 남아있는 행정안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